나스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 주식은 결국 나스닥이다. AI 시대니까 나스닥은 계속 간다. 개별주는 어렵고 그냥 나스닥 ETF 적립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미국 성장주의 핵심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들어있는 강력한 지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나스닥은 우리가 알던 그 나스닥과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나스닥 산다고 할 때 많이 사는 QQQ, QQQM 이 ETF들은 정확히는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스닥 100의 편입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 나스닥 100이 검증된 빅테크 중심의 성장 지수였다면 앞으로의 나스닥 100은 검증된 빅테크에 더해서 초대형 신규 상장 기업까지 빠르게 담는 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도 있습니다. 진짜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테슬라, 제2의 오픈 AI 같은 기업이 나온다면 나스닥 ETF가 그 기업을 더 빨리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회사, 심지어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수가 적어서 가격이 쉽게 흔들리는 회사, 이런 기업까지 나스닥 100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나스닥 100 규칙이 뭐가 바뀌었는지. 둘째, 이게 나스닥 ETF 투자자에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셋째,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 ETF를 계속 사도 되는지 아니면 S&P 500으로 비중을 옮겨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나스닥 ETF 버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스닥을 그냥 안전한 빅테크 ETF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나스닥은 예전보다 더 공격적인 성장 ETF가 될 수 있습니다. 1. 나스닥 100이 뭔데? 먼저 나스닥 100이 뭔지부터 아주 쉽게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대형기업 100개를 담는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코스트코,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QQQ, QQQM, TQQQ 같은 ETF들이 이 나스닥 100을 따라갑니다. 즉 나스닥 100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느냐가 나스닥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TF는 사람이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이 회사는 너무 비싸니까 사지 말자. 이 회사는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기다리자. 이렇게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수에 들어오면 사고, 지수에서 빠지면 파는 것. 이게 패시브 ETF입니다. 2. 뭐가 바뀌는데? 그런데 이제 나스닥 100 편입 규칙이 바뀝니다. 핵심은 초대형 신규 상장 기업을 훨씬 빠르게 나스닥 100에 넣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새로 상장한 기업이 나스닥 100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상장했네? 근데 아직 시장에서 검증이 덜 됐으니까 조금 지켜보자. 회사가 진짜 잘 거래되는지, 가격이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 대형 기업으로서 자격이 충분한지 어느 정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규칙에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초대형 기업도 조금만 맞으면 빠르게 나스닥 100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패스트 엔트리, 즉 빠른 편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회사가 상장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상장 전부터 이미 엄청난 관심을 받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 어쩌면 그 이상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리 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기다리자. 이런 구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덩치가 충분히 크고 조건을 맞추면 빨리 넣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3. 장점.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기업을 나스닥 ETF가 빨리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도 지수 편입이 늦어지면 나스닥 ETF 투자자는 그 기업의 초기 상승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나스닥이 시대 변화를 더 빠르게 반영한다. 요즘 기업들은 예전보다 상장을 늦게 합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빨리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비상장 상태에서도 벤처 캐피탈 돈을 받고 사모펀드 돈을 받고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다음에 상장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첫날부터 이미 초대형 기업인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시대에 지수 편입 규칙이 너무 느리면 나스닥백이 진짜 시장의 주도 기업을 늦게 반영하게 됩니다. 나스닥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스닥 시장의 대표 대형 성장 기업을 담는 지수인데 초대형 기업이 상장했는데도 오래 기다리면 오히려 지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논리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점은 분명합니다. 진짜 대형 혁신 기업이 나오면 빨리 담을 수 있다. 시대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대박 기업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든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4.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이겁니다. 상장 초기 거품을 나스닥 ETF 투자자가 받아줄 수 있다. IPO 직후 주가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장 전에는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AI 시대 최대 수혜주, 우주 산업의 미래, 인류의 생산성을 바꿀 기업, 차세대 플랫폼 기업,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크다는 것과 주가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좋은 회사도 비싸게 사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싼데? 상장 초기라 변동성이 너무 큰데? 일단 좀 지켜보고 살게. 그런데 나스닥 ETF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수에 들어오면 사야 합니다. 비싸도 사야 합니다. 변동성이 커도 사야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과열돼 있어도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백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이게 패시브 투자자의 약점입니다. 내가 직접 선택하지 않았는데 지수가 선택하면 내 돈으로 자동 매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통주식 수입니다.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엄청 큰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전체 가치가 1000조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장할 때 시장에 풀린 주식이 전체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 가능한 물량은 50조 원어치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나스닥백에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QQQ, QQQM, TQQQ 그리고 나스닥백을 추종하는 수많은 ETF와 펀드들이 이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풀린 물량은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가격에 ETF가 매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 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초기 투자자, 창업자, 벤처캐피탈은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 ETF 투자자는 지수 편입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세게 표현하면 나스닥 ETF 투자자가 상장 초기 고평가 물량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스닥도 아무 장치 없이 막 넣겠다는 건 아닙니다. 유통주식이 적은 종목이 지수에서 너무 비정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량이 적어도 무조건 시가총액만 보고 왕창 담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의 걱정은 남습니다. 그래도 상장 초기 고평가 기업을 패시브 자금이 강제로 사는 구조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 걱정은 충분히 할 만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나스닥의 성격 변화입니다. 예전 나스닥도 물론 변동성이 컸습니다. 나스닥백 자체가 기술주 중심이니까 S&P 500보다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핵심은 검증된 대형주였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코스트코, 넷플릭스.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상장 초기의 초대형 성장 기업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ETF는 예전보다 더 공격적인 상품이 됩니다. 좋을 때는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환호하는 초대형 IPO를 빨리 담으니까요. 하지만 나쁠 때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 기업은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감이 유지되면 폭등할 수 있지만 기대감이 꺾이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나스닥 ETF는 안정적인 빅테크 성장 ETF라기보다는
빅테크의 초대형 IPO 리스크까지 섞인 성장 ETF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야 하나?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나스닥 ETF 팔아야 되냐? 제 결론은 아닙니다. 나스닥 ETF를 장기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뉴스 하나 때문에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백의 핵심은 여전히 미국 최고의 성장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기술주의 장기 성장성이 갑자기 박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을 빨리 담는다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진짜로 스페이스X나 오픈AI 같은 기업이 상장하고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한다면 나스닥 ETF 투자자는 그 성장에 더 빨리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나스닥 ETF는 그냥 안전한 대형주 ETF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스닥은 원래도 S&P 500보다 공격적인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로 인해 그 공격성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6. S&P 500과 나스닥 차이. 그래서 제 기준은 이겁니다. S&P 500 ETF는 미국 주식의 본진입니다. 미국 경제 전체에 베팅하는 느낌입니다. 반면 나스닥 ETF는 성장 가속 페달입니다. 미국 기술주와 혁신기업에 더 강하게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S&P 500은 중심주, 나스닥은 성장 엔진, TQQQ 같은 레버리지는 단기용 고위험 상품. 특히 TQQQ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규칙 변화가 일반 나스닥 ETF 장기 투자자에게는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정도라면 TQQQ 투자자에게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QQQ는 나스닥백의 하루 움직임을 3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기초지수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장기 보유 리스크도 커집니다. 상장 초기 고변동성 IPO 기업들이 지수에 들어오고 그 영향으로 나스닥백 변동성이 커진다면 TQQQ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TQQQ를 장기 투자처럼 가져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본인 판단이지만 장기 적립식으로 TQQQ를 모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자세한 건 저번 주에 올린 이 영상을 보시면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대응법.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기준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나스닥 ETF를 들고 있다면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나스닥이 망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나스닥백이 더 빠르게 성장 기업을 반영하겠다는 변화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나스닥 몰빵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스닥은 좋은 투자처일 수 있지만 S&P 500보다 공격적인 상품입니다. 앞으로는 이 성격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중심은 S&P 500으로 두고 나스닥은 성장 보조 엔진으로 가져가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초대형 IPO가 나스닥백에 들어올 때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회사가 진짜 실적이 있는지, 유통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장 초기 가격이 너무 과열된 건 아닌지, 나스닥백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나스닥 ETF를 사면 그냥 검증된 빅테크 묶음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앞으로는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의 질도 더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스닥 비중을 줄이고 S&P 500 비중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 생존입니다. 내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빠졌을 때도 계속 살 수 있느냐, 불안해서 중간에 팔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ETF라도 내가 못 버티면 의미 없습니다. 8. 결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결론 내겠습니다. 나스닥백 규칙 변경은 단점만 있는 악재는 아닙니다. 장점도 분명합니다. 초대형 혁신 기업을 더 빨리 담을 수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더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박 기업이 나오면 나스닥 ETF 투자자도 빨리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큽니다. 상장 초기 고평가 기업을 강제로 살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이 적은 기업에서 가격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스닥 ETF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나스닥 장기 투자 계속 가능하다. 하지만 나스닥을 안전자산처럼 보면 안 된다. S&P 500을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고 나스닥은 성장 가속 페달로 쓰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TQQQ는 장기 투자용이 아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스닥은 끝난 게 아니라 더 공격적인 ETF로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기회로 쓸 수 있고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변동성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ETF를 사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입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좋은 투자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보다 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안전벨트 찬 예금이 아니라 미국 기술주 성장에 올라타는 공격적인 투자라는 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수!